신장 박살나고 골다공증? 피부 뒤집어져? 단백질 쉐이크 건강한 음식 아니었나요? 단백질 쉐이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너무 많은 요즘.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대체 어쩌라는 거야.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온갖 괴담들 진짜인지 스브스 뉴스가 시원하게 팩트 체크했습니다. 괴담 1.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정말 신장 망가지나요? 좀 신장이 고장난 2030 환자들이 많다는 혹시 뭐 외래 환자로 좀 체감을 하셨나요? 아주 많다, 폭발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심박 기능 수치가 좀 이상이 있다던가 단백뇨가 보인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뭐 했냐 그러면 운동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과량으로 먹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단백질 쉐이크 대부분은 인 함량이 높은 유청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인은 돌 성분이에요. 인이 소변에 농축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고 뼈나 혈관이 약해지는 합병증이 오기도 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재생할 수 없죠. 그럼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건강한 성인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고단백질을 문제없이 처리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 등을 가진 기존의 질환자들에게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괴담 2.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뼈가 삭나요? 뼈의 밀도나 강도가 감소하여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흔히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산성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산성물질 때문에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대요. 최근의 현대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 섭취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쉐이크 섭취로는 골다공증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 칼슘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뼈 건강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괴담 3. 단백질 쉐이크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고요? 쉐이크 맨날 드시는 분들 뭐 뒤집어져 있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단백질 섭취하는 것 자체가 피부 트러블의 주 원인은 아니에요. 단백질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주 원료거든요. 문제는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을 섭취 후 발생하는 IGF-1이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섭취를 중단하면 개선되는 경우가 많고 분리유청이나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 쉐이크 포함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량이죠?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단백질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최대 2g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55kg 성인 여성이라면 단백질 44g 정도가 적정량, 단백질이 15g 든 쉐이크를 먹었다면 견과류 한 줌, 퀴노아 반컵, 달걀 한 개, 두부 100g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게 좋대요.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 활동량 등이 다르니 식사와 쉐이크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를 딱 정해주기는 어려워요. 계산식을 활용하되 자세한 건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일시적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한 식사는 아니에요. 영양학적으로 단백질 쉐이크는 지방,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부족한 식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에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을 따로 추가해 영양학적으로 완전한 식사 형태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혈당 잡는다고 야채나 단백질부터 먹는 분들 많잖아요. 단백질 쉐이크도 어쨌든 단백질이니 혈당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품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탄수화물 함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음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체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정리하자면 인터넷에 떠도는 단백질 쉐이크 괴담은 건강한 성인이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종류로 적당히 챙겨 먹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적정 섭취량 내로 활용하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좋고요. 또 혈당은 식후 산책으로 제대로 잡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프로틴 라이프를 즐기자고요. 다이어트 일기 1일차. 자고로 다이어트의 시작은 식이 조절. 그래서 오늘은 곤약으로 한상 차려 먹었다.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먹고 나니 속도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듯하다. 그런데 난 나뿐만이 아니었다. 요 곤약식품을 먹은 후 증상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위 경련이 일어나고 소화가 전혀 안 돼서 한 2, 3일은 진짜 물밖에 못 먹었었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프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토를 계속했어요.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헛구역질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심지어 실곤약을 먹고 입원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먼저 곤약식품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니다. 이 곤약은 구약나물의 땅속 알줄기, 이른바 구약감자를 가루로 빻은 후 수산화칼슘과 함께 끓여서 만든 것인데 곤약의 주성분이 물을 만나면 크게 불어난다고 한다. 이게 포만감은 높은 반면 칼로리는 낮아서 나처럼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들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곤약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식품이에요.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은 사람에 따라서 소화에 장애가 생기거나 위장이 좀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곤약식품을 먹을 땐 최대한 천천히 잘게 씹어서 삼켜야 하고 만약 속이 뒤틀리듯 아프거나 식은땀, 구토 증상이 있다면 위경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그리고 영양소가 적기 때문에 곤약식품만 먹는 건 금물. 다이어트 목적으로 곤약만 먹기보다는 다른 식사를 하면서 포만감을 달래는 용도로 곤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간편한 곤약식품.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한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다이어트도 결국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의 다이어트 얘기는 여기까지. 요즘 마트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이 단어. 무설탕 젤리, 무설탕 초콜릿, 무설탕 과자, 무설탕.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무설탕 제품들, 지금 우리나라는 무설탕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무설탕 하면 콜라 정도만 떠올랐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제는 소주까지 무설탕이라고 하는데 너도 나도 관리하는 시대에 이게 웬 한 줄기 빛 같은 소리. 아니 그럼 이제 술도 간식도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설탕 없다고 마음 놓고 먹다가는 혼쭐 납니다. 무설탕 제품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는 당알코올이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당알코올이 우리 몸을 속여서 폭식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당을 높일 수도 있으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까지도 한다는 건데요. 아니 설탕이 가진 단점 피해서 무설탕 제품 먹었던 건데 폭식에 혈당 높이고 보너스로 설사까지? 굳이 무설탕 찾아서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 자, 진정하시고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당알코올은 포도당과 거의 똑같은 구조인데 이 구조가 펼쳐져 있거나 살짝 비틀린 형태로 존재합니다. 당알코올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술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OH가 알코올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당알코올로는 자일리톨, 소르비톨, 말티톨, 에리스리톨 등이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대체당으로서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을 것 같은 당알코올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몸이 알고 있는 당뇨와는 조금 다른 생김새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간만에 치킨 먹고 배 터질 것 같아서 마지막 남은 나의 양심 제로 음료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더니 거짓말처럼 위장이 리셋된 것 같은 허기진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당알코올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속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화효소는 과당과 포도당 같은 일부 당류만 분해할 수 있어서 당알코올과 같은 가짜 당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채게 되는데요. 당인 줄 알고 신나서 봤더니 당이 아니면 화가 난 몸이 빨리 진짜 당을 채우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충치균은 당류에서 주로 에너지원을 흡수하는데 자일리톨은 당과 구조가 비슷해서 충치균이 당으로 착각하고 자일리톨을 먹습니다. 당이 아닌 자일리톨은 흡수가 되지 않아 배출되고 충치균은 배출된 자일리톨을 다시 당으로 착각해서 먹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충치균과 다릅니다. 가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에너지원으로 만들 다른 음식을 찾으면 그만이죠. 일부 당알코올은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말티톨은 GI 지수가 설탕의 약 57%인데요. 일반인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았던 크리에이터가 무설탕 초코칩 3조각을 섭취하고 15분 단위로 혈당을 측정해본 결과인데요. 섭취 후 1시간이 경과했을 때 꽤 높은 수치를 달성하고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대체당은 그래도 설탕보다는 GI 지수가 낮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말티톨과 같은 일부 대체당은 설탕보다는 덜한 탄수화물과 같아서 분명히 혈당을 올려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당을 섭취할 창구로 무설탕 제품을 찾는 당뇨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일부 당알코올의 GI 지수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맛있게 먹어도 0칼로리라는 명성을 얻게 한 당알코올의 강점이 역으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입에서부터 소화관을 따라 계속해서 소화액을 내보냅니다. 내보낸 액체는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빨아들여 영양소로 흡수하는데요. 이때 액체를 직접 이동시키기보다는 나트륨 같은 성분을 내보냈다가 다시 빨아들일 때 생기는 삼투압의 힘으로 액체를 끌어당깁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당알코올은 소화기관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액의 건더기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당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액체는 무거워지고 삼투압의 힘으로 당기기에도 역부족이어서 더 많은 액체가 그대로 대장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액체를 머금은 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 남아있는 물질이 많아지면 장이 발효 운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도 해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 알코올 중에서도 특히 말티톨은 3가지 단점을 모두 가져 조금 더 경계해야 하는 첨가물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무설탕 제품에 말티톨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낮은 단가 대비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서 설탕의 단점을 보완할 가성비 있는 대체당으로 잘 활용되는 건데요. 무설탕 제품이 맞기는 하지만 정도만 약하지 설탕이 가진 단점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 어째 그 타이틀이 허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약한 부작용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느껴지는데요. 설사 이슈가 있었던 무설탕 젤리의 경우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한다는 주의 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표시가 눈에 띄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가 과량인지도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말티톨이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점은 그 어느 제품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고요. 수많은 무설탕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소비자들이 적어도 확실하게 알고는 먹을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정량 섭취하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적정량은 상대적인 거니까 적어도 위험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미리 알고 잘 조절해서 먹자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